본격 공시 탐사 콘텐츠 공시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9월 2일 공시 엑스파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C랩 메타버스 수혜주 무상증자 결정으로 모멘텀 부각. 기업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설립돼서 2021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기술성장 기업 특례 상장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21년도 2분기 현재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없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AI 영상 분석 서비스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요. 대용량 영상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영상 데이터 분석과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제품 매출 64.9%, 용역 매출 3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먼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이력이 있는데 202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111억. 연결이 아니죠. 아까 이 단독 종속회사가 없었으니까 자막 오류네요. 자, 개별입니다. 개별 기준 매출액 111억. 전년 대비 36.5%가 증가됐고 영업이익 6억, 당기순이익 6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62.3% 그리고 91.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21억, 전년 동기 대비 39.9%가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18억, 당기 순손실 17억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최근 실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즉 상반기 전체 누계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C랩 AI 영상 분석 솔루션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최초로 글로벌 이 그래픽카드 1위사 엔비디아와 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내 GPU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량이 증가될 경우에 이 C랩 실적 수혜가 좀 부각되고 있는 대목. 두 번째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무상증자 결정은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무상신주 상장일의 주가 희석 여부인데 발행 주식의 총수는 한 602만 주로 상대적으로 다른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법인들과는 좀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가중 부담은 좀 낮을 것이다 라는 전망. 네 번째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활발한데 AI 분석 매출의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인공지능, 신경망 반도체 GPU 매출액이 연평균 지금 33.3%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 GPU의 어떤 유통망이 확대됨에 따른 이 수혜가 C랩의 경우에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어떤 시그널로 좀 예측되고 있는 대목이 있고 지금 이와 별개로 지금 이 회사 추진하고 있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인데 공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한 1000여 대 채널을 지금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런 사업 부분의 확대가 메타버스 관련 수혜 매출로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모멘텀 좀 가능하다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신주의 종류와 수는 301만 주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301만 주, 자사주가 없는 상태에서 한 주당 한 주를 추가로 좀 배정하기 때문에 전체 1대1 교부 방식입니다. 배정 기준일 9월 16일, 즉 9월 16일에 이 영업일 전, 지금 체크는 안 했지만 한 9월 14일로 좀 보여지는데 달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달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착각하는 그런 내용들 좀 있죠. 9월 14일에 이 영업일 전 13, 10일, 즉 9월 10날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만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9월 14일까지 9월 14일날 사면은 무상 신주가 들어온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아닙니다. 이 영업일 전
9월 10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8일입니다. 역시 10월 8일에 이 영업일 전에는 권리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주 유통에 따른 이 희석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 자, 무상증자 전에 이 301만 주, 발행 후 무상증자 총 발행 주식수는 602만 주의 신주가 좀 유통되는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랩 오늘 무상증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10%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소 좀 기이한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통상적인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 무상의 신주를 특별히 더 받게 된다는 것은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는 신규의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결정인데, 지금 10.8%의 하락이 좀 예상과 좀 다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최근 2년치의 주가 흐름을 좀 보더라도 2년 일봉상의 어떤 주가 저점은 지금 24,000원이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수에 변경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있었어요. 8월 17일 날 144,900원의 급등이 좀 있었는데 메타버스 수에 관련된 부각으로 단기 급등 요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의 결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측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반영되는 점. 단기에 지금 일봉상 저점의 영역은 지금 67,000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67,000원을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000원 상단에서 주가는 144,900원 8월 17일에 단기 급등한 이후에 현재 조정받고 있지만, 자, 조정 물량 나온 이후에 주가는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흐름인데, 자, 오늘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는 좀 약간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 무상신주가 유통되는 무상증자의 단기적 시세 차익의 어떤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원 구간, 11만 원에서 11만 5천원 구간은 매수 유한 구간인데,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상신주의 어떤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어떤 단기 모멘텀 부각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 5%의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0만 2천원이 지지된다면, 보유 10만 2천원이 이탈한다면 보유 물량 중에 50% 이상을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